여기서는 이제 칠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칠수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드라마 전체 그냥 쫙 깔려있다. 그래서 제가 대사를 전체를 쫙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걸 뽑은 걸 보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뽑냐고. 그거 보면서 그거 뽑고 앉았냐고. 일주일 밤낮으로 봐도 이거 다 못 보는데. 근데 저는 그냥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사가 앞쪽에 이제 보면 이게 이 그 왕좌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칠왕국의 이제 영주죠. 스타크라는 북방의 이제 강족 있죠. 이 스타크의 이제 부인이 자기 아들 브랜든이 이제 높은 성에서 떨어져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7신에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막 약간 이게 저주하는 말이든 농담을 하니까 당신은 7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게 될 거다. 지옥도 7개구나. 지옥도 7개요. 그래서 seven hell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타크의 이제 7신에게 빌은 그 힘으로 아마 브랜든이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아라는 왕좌의 게임 전체에서 최고의 영웅 처음엔 꼬마 여자였죠. 나중에 역시 아직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 영웅이 돼요. 그래서 이 아리아가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Oh God, bloody seven hells. 이런 7지옥 같으니 뭐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7신이 있고 7지옥이 있어. 근데 여기 또 왕이 나와. 근데 왕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는데 이게 7명이다. 킹스가드라고 나오죠. 킹스가드가 7명이다. 또 네 번째로 신성과 정의신 세븐의 빛께 맹세합니다. 빛도 7개. 예, 라이트 오브 세븐 이런 말이 나와요. 7 번개님 같은 건가? 네, 저희들 번개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개맨을 한번 했었습니다. 7번개님으로 딱 일치시키기가 참 좋네요. 여러분 모두는 세븐의 빛으로 영명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뭐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덕담을 던지는데 덕담. 서로 만나면 네, 인사하는데 만남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7신의 축복이 있기를. 당신께 7신의 축복이 있기를. 전부 이 얘기를 한다. God bless you 같은 아, 예, 그렇죠. 전부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7신이 아닌 문화가 사실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언어도 7개. 이제 이 세계에 7개의 언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북방에 얼음 좀비를 막기 위한 거대 방벽이 어마어마한 거대 방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 너머에 사는 야인족이 나와요. 와이들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야인족은 막 엄청 추운 데 사는데 거기가 자기네 땅이 있으니까 좀비들을 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살긴 살아요. 근데 와이들링의 왕을 존 스노우가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는 7개 언어를 쓰는 7종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수족이 7개가 합쳐져 있다 이거예요. 밖에도 7종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웨스테로스 대륙에 사는 북방 종족이죠. 근데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고 또 무슨 족이 있고 무슨 족이 있는데 그들이 7개의 언어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티농은 실수 아니면 안 되나 봐. 또 킹스랜딩이라는 조프리 왕이라는 10대 왕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어서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조프리 왕이 좀 황당한 친구예요. 그냥 수틀리면 죽이고 좀 미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생김새부터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호감의 아주 뭐 적입니다. 근데 조프리 왕이 결혼을 하는데 굉장히 신성한 건물에 이제 그 디자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내부 장식이 전부 7별 모양을 하고 있다. 칠각형. 진짜 특이하네요. 저희 뭐 7별이면 북두칠성이네 이거는. 칠각형은 칠성이고 오각형은 금성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군요. 육각형은 남두육성이라고 그걸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남두육성이라고 있죠. 그래서 7별 문양이라고 있는데 되게 예뻐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빛이 신비스럽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바닥 장식도 7별 문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별을 칠각성이라고 불러요. 이거 완전 종교 문화죠. 7신에 대한 종교 문화 양식으로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불의 제국이 또 여기 있어요. 7저기 중에. 그래서 불의 신녀가 공주하고 대화하는데 신에 대해 뭘 아시나요? 하니까 공주가 저는 칠각성을 읽었어요. 드라마 전체에 나오진 않는데 칠각성이 경전이더라고요. 경전. 성경 같은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의 이름도 칠각성이에요. 칠각형이네. 근데 여기 칠각성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칠각성으로 일단 했는데 칠각경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클리겐트라는 거친 처음에는 뭐 악인처럼 나오다가 점점 아리아를 보호하는 좋은 편에 서요. 얼굴이 불에 데여가지고 완전 화상으로 가득한 클리겐트가 막 기도 시간이 너무 긴 거야. 얻어먹으면서 욕을 해. 얘는 막 다 욕하거든요. 욕이란 욕이 다 등장해. 그 중에 7
ABC 이 신들에게 다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승질내거든. 이거 하여튼 식고를 할 때도 7신에게 기도를 한 거다. 식고할 때 7신에게 다 할 거냐? 무슨 신 찾고 무슨 신 찾고 하니까 기도가 길어진 거야 지금. 그게 열받은 거지.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조프리 왕이 죽고 조프리 왕의 이제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 조프리 왕이 죽으니까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뭔가 추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77가지 식사도 금지해라. 뭐 한 달 동안이라고 그랬나? 아마 그랬어요. 다른 음식을 먹는다 이거야. 좀 궁한 음식을 먹었겠죠. 이것도 77가지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의식주에서부터 종교 문화 정치까지 다 7로 돼 있다. 이제 보면은 서양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몇 개죠 우리가? 7개로 하죠. 동양에서 몇 개로 생각했는지 아세요? 5개였나? 5개. 네, 본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걸 보고서 우리는 그죠. 5개, 이제 서양은 7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상도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어떤 그런 의식 구조 틀에서 네네. 그걸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행에다가 이제 맞추는 거를 이제 거기다 했죠. 옷도 이제 오방색에다가 맞춘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음도 이제 5가지 음에다 맞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이것이 단지 이제 영화적인 어떤 그러한 상상력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류 문화를 만들 때는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틀을 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민족의 원형, 이게 원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진리의 원형의 원형. 예, 진리 원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틀을 속에서 그 그렇죠. 모든 문화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게 본다면은 칠의 종교로 이제 그 모든 문화를 만든 거고, 뭐 더 나가면 이제 뭐 나중에 얘기되겠지만 기독교의 어떤 서양 유럽 문화가 사실은 그게 바탕을 하고 있는 거고, 동양에서는 칠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네. 말씀드린 오에 대한 그런 오행에 맞추는 이런 것도 상당히 문화적으로 이제 크게 돼 있죠. 어쨌든 뭐 동양 문화에는 뭐 천부경 문화가 있으니까 뭐 서양으로 다 건너갔지만 네. 1에서부터 10까지의 신성한 의미를 다 구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서세이가 이제 진짜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너무너무 죄를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거든. 그러니까 죄악 종합 선물 세트. 네. 이게 서세인데 여왕이 되죠. 나중에 다 죽여버리고. 근데 7신의 이제 종교의 이제 장로 같은 큰 어른이 한 명 나와요. 네. 너무 종교적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을 봐요. 이제 왕권과 교권이라고 하나? 그래서 교황과 왕권의 대결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서양사에서. 많죠. 네. 예. 그런데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아요. 그런데 서세이가 왕권에 져요. 밀려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강력하거든요, 이 종교권이. 교권해진다고요? 네, 너무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왕권인데 죄를 막 이죄 저죄를 다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로가 맨발로 다니고 없이 사람들 먹이고 막 이렇게 되게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말이 절대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서세이가 이제 죄 저지른 게 하도 많으니까 네. 죄업을 받게 해요. 홀딱 벗겨가지고 완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킹스랜딩 전체를 걸어다니게 이렇게. 그래서 완전 막 똥물 막 퍼붓고 백성들이 막 이러거든요. 엄청난 모욕을 당하죠.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냐. 진짜 영화에서 보면은 진짜 아랫도리부터 윗도리까지 입은 게 없어, 입은 게. 그래가지고 야, 이건 너무 배우 역사상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배우로 칠 때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대역이 했더라고. 거의 똑같이 생긴 애가 했더라고. 진짜 막 그렇게 하고 죄값을 받고 이 서세이는 거대한 폭발물로 다 죽여버려요. 그 종교 문화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진짜 그 폭발이 너무 강력해서 그 폭발에 있으면 용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강력한 폭발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저기 터뜨려서 동시 터뜨려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죄악의 정점으로 올라간 거야. 그때 그 모욕감이 네. 있구만. 그렇게 되는데 이 장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정신은 7신의 사원입니다. 신성하게 유지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한 거지. 모든 죄인은 7신 앞에 평등합니다. 이 칠수를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정신이 7신의 사원이다. 그러니까 인간 몸뚱아리 이 정신 세계라는 게 7신이 들어앉아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인간 몸에 그게 구현돼 있다. 물론 이제 상제님 진리로 보면 조교치 3신이 인간 몸에 그대로 들어와서 성명종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양미간 사이에 있는 상단전 그리고 이제 이 중단전, 하단전의 위치가 있는데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제님 진리 말씀으로 또 있죠.
이렇게 삼신은 낳고 칠성 기른다. 그쵸. 그래서 실제 인간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삼신칠성 기운으로 돼서 삼원칠백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개념도 여기에 이제 좀 녹아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삼신과 이제 칠성이 이제 온 근거가 이제 네. 그 삼태성과 북두칠성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원은 생혼, 영혼, 각혼의 어떤 역할이 있고, 칠백은 네. 시구, 복시, 자금, 탄적, 비독, 제예, 취패라는 7가지 넋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근데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환단곡이 특히 네. 이제 이 환단곡이 문화 이렇게 있는데, 증산도 진리책을 보니까 네. 이걸 종도사님이 또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어. 그 배달 신교의 맥이 뻗어나가서 저술돼서 나온 게 황제내경이거든요. 황제내경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도가 문화의 그런 것들이 핵심이 다 들어있고, 한의학이 또 여기서 또 뻗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황제내경은 중국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배달 신교 문화의 저술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장에 이런 말이에요. 오장에 7가지 신이 작용하고 있다. 그 내경에는 오장이 신을 간직하는데, 심장은 신을 간직하고 귀신 진짜, 폐장은 백을 간직하고, 백이 이제 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간장은 혼을 간직하고, 비장은 의를 간직하고, 신장은 지를 간직한다. 여기까지 하면 5이에요. 네. 그런데 비장은 의와 지를 간직하고 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지랑 다른 지죠? 그렇죠? 다른 지죠. 신장은 정과 지를 간직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7가지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오장육부에 이 실제 오장에 7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7신의 장로가 인간의 정신이 7신의 사원이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이건 그냥 한 얘기가 아닌데 뭘 자기가 본거 시행을 했나? 아니 뭘 봤나? 뭘 보지 않고는 이렇게 지금 막 갈 수가 있나. 환단고기를 봤나? 아니, 그러니까 생활 문화를 칠수에 맞춰 가지고 간다는 네. 거는 좀 이해가 돼. 근데 그쵸. 인간 정신에 7신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인간 정신이라는 건 7신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똑같잖아. 저 책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리바이 도우리 목사가 쓴 성약선서가 있거든요. 성약성서. 보병궁 복음서라고 그러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 원래 얘기들이 실려 있는데 네.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삼위칠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삼수칠술에 대해서 아마 그 책을 본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이 생각이 제일 사실은 높죠.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리바이 네. 도우리 목사가 이제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음. 적은 책인데, 이 네. 책은 사실상 천부경 해설서예요. 거의 어. 서양 문화에서 천부경이 펼쳐진 가장 뛰어난 문장으로 써진 책. 아, 이렇게 진짜요? 봐도 돼요. 네. 너무너무 잘 됐죠. 이건 대원 출판에서 이제 출판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놀라운 얘기들이 이제 가득 차 있죠. 네. 완전 천부경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수님도 천부경 문화를 네. 접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게 추측하는 거 되게 유리한 추측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려면은 네. 이건 거의 도통경제에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네. 이제 그거를 이분이 단지 신규를 받았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분이 이제 수행을 해서 도를 열었다던가 이런 게 네. 아닌 바에는 네. 먼 자료를 봤을 텐데 어.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중에 이 알고 책이죠. 아는 거는 그 보병군 복음서, 그러니까 성약선서라 옛날에 이제 번역됐던 그 책인데 지금 보병군 복음서라는 책으로 나와 있죠. 하여튼 그 책에 있던 내용이 여기에서 하는 내용과 약간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저는 이건 뭐 칠수에 딱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어서 얘기를 해볼 게 뭐냐면 네. 시즌 8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남자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최고의 여성 영웅으로 이제 아리아 스타크가 있고요. 아리아 스타크가 나중에 나이트킹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 영웅이죠. 근데 또 다른 이제 최고의 영웅 여성 중에 남자들하고 뭐 대결해도 다 잡아버려요. 다 이겨버려. 거의 뭐 최고의 전사랑 대결해도 삐까삐까할 정도인데 브리엔이라는 여성 전사가 등장하는데 진짜 의리 빼면 시체예요. 이 사람은 완전 끝까지 의의를 지켜요. 네. 그런데 좋아했던 게 제이미라는 서세이의 남동생이죠. 근데 제이미도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옳은 편에 자꾸 쓰려고 하긴 해요. 근데 브레인하고 서로 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얼음 좀비가 내려오는 최후의 전쟁 전날 술 한잔을 하거든요. 다들 모여서. 그때 브리엔은 여자라서 기사가 아직 아니야. 여자는 기사가 될 수 없다고 나오거든. 근데 이 제이미가 딱 일어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사는 다른 기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거든요. 하면서 전사의 이름으로 용감을 명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의로울 것을 명한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무고한 자를 지킬 것을 명한다. 일어나시게 타스의 브리엔 칠왕국의 기사요. 이렇게 하는데 이 되게 진짜 멋있거든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어.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사가 돼요.
그리고 최후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살아남아요. 네, 살아남아요. 끝까지 또 살아남아. 다행이다. 엄청나. 그래서 이 브리에는 많은 상징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너무 멋있고요. 지금까지 7을 언급하는 왕자의 게임 전체 드라마의 대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의도했다고 봐야죠. 예. 아니 7로 다 돼 있어 그냥. 예. 그러니까 숫자 7에 모든 걸 맞춰서 대사를 썼다. 소설도 썼다. 작정을 했다. 작정을 했다. 예. 마틴 옹께서 네. 이마에 숫자 7을 그리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에? 예. 자기는 아닙니다. 마티농에게는 3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7만으로 부족하죠. 아 예, 3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 3을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 코드 두 번째, 숫자 3. 네. 그리고 숫자 3은 용과 왕이라고 한번 부제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용왕이네 용왕. 용왕이네. 그렇게 되네 또. 예, 일단은요 여기에는 용과 관련된 가문이 등장합니다. 네. 타르가리엔 가문. 네. 아에곤 왕이 처음 이렇게 킹스랜딩에 오고 네. 그래서 이제 칠왕국을 통일한 그런 역사를 연 이후에 통치를 해왔는데 네. 좀 마지막 타르게리안 그 왕 중에 미친 왕이 등장해서 정말로 미친 짓을 해요. 옛날에 진짜 하은주 시대의 마지막 저기 때그 미친 왕이 누구죠? 걸왕. 거랑이구나. 아, 걸주. 걸주. 걸왕 주왕. 그래서 네. 걸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뭐 이런 음, 거를 온갖 저기를 다 했어요. 네. 마치 그런 게 이제 연상될 정도로 네. 기행적인 걸 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는 안 나오죠. 근데 드라마에는 말로 계속 나오죠. 말로. 말로. 대사로 그 왜 죽였냐. 이렇게 네, 네, 실제 네. 여기 제이미라는 네. 서세이의 동생이 네. 킹스 가드였어요. 어. 근데 뒤에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어. 처음엔 제이미가 되게 나쁜 인물로만 그려졌다가 네.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죽이는 그런 네. 사연들이 나오면서 제이미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제이미가 미친 왕을 죽여서 네. 로버트가 이제 왕이 이제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배반을 네, 하고. 그래서 타르가리엔 가문이 네. 자기네 한 입장에서는 300년? 원래 우리가 왕자였다. 어, 칠왕국의 내 거다 내 거다. 그 내 거다. 이렇게 칠왕국을 지배하던 왕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 이 웨스테로스 대륙에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눈으로 보일 때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그 무력이 이제 용이죠, 용. 전력의 대부분이죠. 예, 용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가문. 음. 그리고 실제 용은 그 가문을 알아봐요.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타르가리엔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용이 안 나타났다고. 그리고 용이 용들이 없었어요, 실제 몇 년 옛날에는 동안. 진짜 거대 용들이 있었는데 어. 타르가리엔 가문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점점 용이 크기가 작아져요. 음. 그리고 나중엔 돼지만한 용도 나와요. 그리고 없어졌어. 네, 나중에는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용들이 사라지고 음. 용 알 3개만 남아 있었어요. 약간 그것도 부화가 안 돼가지고 네. 무슨 보석처럼 그냥 돌덩어리 갖고 있다. 무슨 네. 그런 정도 비싼 그런 네. 정도만 생각했는데 음. 이 용알이 하필 저 에소스 대륙의 도트락의 왕에 이제 가 있었죠. 그 유목민족 중에 도트락의 왕인 칼 드로고라는 왕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뭐 용알을 이제 뭐 선물 받은 뭐 용알. 그런 셈이 됐는데 용알. 네, 용알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하여튼간에 드래곤 로드 가문, 타르가리엔 가문이 사람이 딱 2명이 남았는데 이 데너리스의 오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데너리스 오빠가 원래 내가 왕이 돼갖고 정통이 되고 남자니까 이렇게 그렇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까불까불대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욕심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격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왕의 그래서- 제목이 아니었어. 네. 그래서 이 타르가리엔 가문의 둘이 이렇게 에소스 대륙에서 이제 팔려 다니는 상황이 됐었다가 칼 드로고라는 에소스의 유목민족의 왕이 데너리스를 여왕으로 이제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갔죠. 사가는 거예요. 사가는 거예요. 사가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드로고 왕이 가지는 군사들을 써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다 쳐 죽이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오빠는 격이 안 돼갖고 너무 헛짓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데너리스가 이제 자기 남편이잖아요 드로고가. 그래서 이제 드로고의 마음을 결국 돌려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요. 정말 사랑하게 되고 둘이 진짜 사랑해. 근데 드로고가 이제 나중에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고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비 하나 살았는데 누가 따라? 용민족에서 특히 더 그렇거든. 안 따르거든. 근데 상당히 많이 이제 흩어지고 떠나는데 신복들이 이제 몇십 명만 남아요. 그 상태에서 데너리스가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이미 처절한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데너리스가 자기가 타르가리엔 마지막 남은 타르가리엔이잖아요. 용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처참하게 죽었어. 그 상태에서 장작 더미를 쌓고 자기 남편의 시체와 용알 3개를 같이 얹어놓고 불 속으로 자기도 걸어 들어가요. 이렇게. 명장면이죠. 네, 그거 진짜 명장면이에요. 들어가서 그 신복들은 그래도 안 떠나고 계속 남아있어. 울고 있어. 네, 울고 있었는데 불이 다 꺼지고 쟤만 남았는데 거기서 데너리스가 멀쩡하게 홀딱 벗고 살아서 용 3마리가 어깨에 타고 있죠. 이렇게 새끼용이. 새끼용이. 네, 새끼용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타르가리엔족은 원래 불로써 죽지 않거든요. 불에 타지도 않고 그 특이한 종족이거든. 그래서 불로 절대 상처를 입힐 수 없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설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의 소수의 수십 명이 고개를 숙이면서 절대 신복이 되죠. 이제.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세력을 늘려가서 나중에 드로고 왕의 이제 그 유목민족의 네. 세력들을 다 규합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웨스테로스 세력을 7왕국을 통일하겠다라는 꿈을 품게 돼요. 그 미인이에요, 미인. 1에서 8까지 계속 전진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밀어버리는. 이 데너리스 왕이 통일하겠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쪽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존 스노우를 밀었는데. 아니 나중에 데너리스가 네. 결국은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죽죠. 타르가리안 사람들이 결국은 멸종을 한 거네. 멸족한 거네. 아니에요. 또 있다고? 네, 한 명이 남았어. 아, 누구야? 다 안 봤구나. 네. 네. 아무도 몰랐는데 타르가리엔 가문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본인도 몰랐어 끝까지. 근데 마지막에 알게 돼요. 그게 그 존 스노우예요. 존 스노우가 타르가리엔 가문과 스타크 가문의 혼혈이었어. 대박. 네. 존 스노우가 서저거든요. 서자. 네, 스타크 가문의 서저로 나와요. 윈터펠의 성주였던 그 원래 스타크의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전쟁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들을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바람 펴갖고 아들 하나 갖고 전쟁 기간 동안 낳고 왔네 해갖고 막 그랬지만 받아들여요. 그 부인이 또 이제 스타크 가문의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들여서 아무 그 비밀을 절대 얘기 안 했었거든. 누구도 몰랐거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끝까지 말 안 했고 죽어요. 근데 엄마가 누군지. 그죠? 그 엄마가 사실은 스타크 가문의 그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던 거야. 여동생과 타가리엔 가문의 사랑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서 낳은 게 존 스노우였던 거야. 근데 이게 알게 되면 로버트 왕이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이 됐던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존 스노우는 끝까지 서자로 돼 있다가 나중에 비밀이 밝혀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용 3마리들이 있는데 아, 존 스노우를 존 따라. 스노우가 오면 오. 이렇게 보통 오면은 그냥 죽거든 잘못하면 불타 죽거나. 근데 존 스노우한테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오.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추측하기 시작했는데 존 스노우가 뭐가 있다. 그랬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용이라고 한 이제 여기서는 설정이 네. 하여튼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어떤 그 왕자의 네. 주인을 알아보는 핏줄 있는. 그리고 종통의 상징이 그러니까 종통을 알아보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데너리스가 이제 그 네.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고 다시 네. 나오는 그런 장면을 얘기할 때 네. 난 그 불사조 피닉스 네, 연설 그렇죠.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네, 피닉스가 그러네요. 500년마다 한 번씩 네. 불에 들어가서 그쵸, 그쵸. 이제 타면서 그 재 속에 네. 다시 태어난다. 네, 이 네. 향나무 가지하고 무슨 약을 놓고 모략. 모략이 뭐지?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네. 그때 동방 박사가 가졌던 게 그 중에 하나 가 모략이라고. 음. 그 지금도 약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놓고 이게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라 찾아볼까? 그 불 속에서 홀랑 다 타서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데너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전하고는 완전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새로 봐야 태어난 될 게 것 이제 같아요. 갱생한. 예,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진짜 저는 여기서 막 소름 돋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500년마다 한 번씩 이 불사조 피닉스가 향나무 가지하고 불 붙여서 자신을 불사로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500년을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마디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용의 어머니예요. 용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용 어머니 3마리 용의 어머니인데 용은 원래 동양 문화에서 네. 용복 문화에서 이제 용은 물을 주관하는 신물인데 신수인데 서양에서 그려지는 용들은 다 이게 용과 봉황을 합쳐진 모습으로 그려진다.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왜냐하면 날개가 있고 불을 쏘기 때문에 용복 문화가 한 덩어리로 이제 뭉쳐져 있는 듯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양의 교회가 앞쪽에 보면은 네. 아 용봉하면은 괜히 그 괴물의 상징으로 그려놓고 자기네들은 다 또 용봉을 상징으로 또 종통으로 그려놨거든. 이런 걸 보면 네. 이 교권의 그 왕권을 더한 어떤 그 성속
속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한 그런 권능을 가진 왕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데너리스는 용의 불활과 이 용이 이제 피닉스와 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천자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세 마리나 더군다나 이야. 이렇게 부활한 용으로서 용 어머니로서의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천자 문화. 제가 태국을 한번 갔었는데 어. 거기에 태국에 이제 맨날 가는 게 왕궁이거든요. 왕궁 사원인데 네. 태국 가고 싶다. 거기 기본 여행 코스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붕이 꼭 화염처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네. 거기에 물어보니까 네. 그 이제 거기 꼭대기 이제 네. 용마루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 네, 처마가 있잖아요. 처마 네, 네. 용마루. 근데 우리도 용마루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 용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네. 방콕 자체가 그 네. 밑에가 물이 물에 떠 있는 그런 거래. 그래가지고 그 홍수나무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죠.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자체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 지하철도 못 만들고 이제 그런 집안인데 거기에 보니까 애들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또 불 모양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되겠지. 이거는 용이고 저거는 봉이다. 이게 용봉이 거기 합일돼가지고 있는 거다. 그 자기 처음 들어보는 거지 그 얘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봉 문화라고 하는 게 가이드? 가이드한테 이제 그 용봉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동아시아, 이 동북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지금 했던 서양 이게 네. 서양으로 이제 원래 있었고 또 우리가 또 그 문화를 가지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네. 용봉 문화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게 전 지구적인 문화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어떤 그런 종통의 상징, 천자권, 어떤 그런 왕권의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용이 이제 그런 왕권의 어떤 그 수호자들 그 네. 핏줄을 이제 알아보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 그래서 용봉 문화 어쨌든 동방 천자 문화의 상징이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게 왕자의 게임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게 참 잘 만든 이 코드들을 이렇게 어떻게 역사 원형 문화를 코드를 이렇게 잘 넣냐. 근데 그러게요. 저는 생각이. 저 생각도 하나 들었던 게 네. 용족이라고 하는 이제 네. 그게 네. 우리가 이제 그 호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웅족, 호족, 용족 많이 있는데 이게 토템에 대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용이라고 하는 이 용족이 네. 이 용을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물론 여기 이제 실제 용으로 이제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용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민족이 지구상에 또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족 중에 누가 있냐면은 이게 내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 그게 누구냐면 이제 보키 씨, 태어 보키 씨. 그분이 인도 사신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인도 사신. 네. 감고 올라가지고 예, 이렇게. 이게 사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뱀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용이거든. 용이 이렇게 그 복귀하고 인도 용신. 이제 복귀하고 이제 여화 씨가 이제 그 네, 네, 뱀으로서 된 거기 네. 때문에 사실 용족으로서의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복희 씨 네. 이제 그 분이 물론 풍족 네, 네, 풍씨로서 이제 네, 풍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용족으로서의 그것도 있는 게 아니냐. 이 내용 중에 이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왕이 천자권을 다시 잡아서 웨스테로스 대륙에 다시 왕이 되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통일하는 거기 때문에 천자라고 치면 네. 황제로서 다시 서려고 하는 데너리스의 꿈. 그런데 이 세 마리 용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게 역사 속에 과연 이런 게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있어서 이게 근데 단재 신채호 선생하면은 뭐 역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조선 상고사에 이게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흉노를 얘기했어요. 흉노 북방 유목 문화 이거 보면은 실제 칼 드로고의 거의 이게 유목민이죠. 그 에소스 대륙의 거대 평원의 유목민이 나오는데 네. 이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흉노하고 왜냐하면 강족이에요. 엄청나게 전투를 그렇죠. 잘해요. 또 말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 흉노에 많이 이게 비유하기가 좋은데 흉노에 네. 수두 문화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신채호 선생이 했어요. 수두는 소도를 의미한다. 소도는 신성한 제사 공간이다. 사실은 뭐 명확히 얘기하면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랑도 삼신수호지간이라서 이 소도를 지키면서 소도를 중심으로 돌을 닦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천 문화의 이제 중심지 이게 소도인데 이걸 흉노에 이제 수두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휴도라는 게 있고 휴도 부도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상징물이죠. 종교적인 상징물. 네. 그래서 휴도에 삼용을 모시니 용은 또 한 신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신철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삼용은 곧 삼신이다. 이런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잘 연결이 돼요. 삼용이 나와 이 삼용을 모셔 소도에 소도는 삼신 상제를 모시는 곳이죠. 네. 그런데 그 삼용이 의미하는 바가 곧 삼신이다. 이게 참 이렇게 연결이 될 줄이야. 그래서 왕자의 게임에
네. 천자문화를 뜻하는 이제 세 마리 용이 등장하는데 네. 데너리스는 여왕이 되려고 하고 천자가 이제 될 사람인데 네. 이게 삼신의 정통성을 내려받은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로 이제 해석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삼신을 상징하는 삼룡을 가지고 칠왕국을 통일하려 한다. 이게 완전 삼신칠성 문화를 다 보여주고 있다. 이게 뼈대로 돼 있어요. 이 이야기의 뼈대가 삼신칠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환단고기 문화에 그대로 있다. 가져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져갔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용하고 봉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수신하고 화신으로서 네. 이제 물을 다스리는 신을 용이라고 그러고 네. 불을 다스리는 신을 봉황이라고 얘기를 해온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숫자로는 일수하고 이화로 얘기를 하거든요. 일수, 이화. 일수 이화. 근데 이제 이화라고 하는 건 이칠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칠이라는 걸로 이제 직접 표현이 가능한 거고 이게 봉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일하고 그러니까 음양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까 했던 그런 이제 그 10이라는 숫자를 네. 나눌 때 네. 3하고 7로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3이라는 숫자가 네. 용하고 지금은 관계가 된 걸로 얘기가 되는데 1이 실제 움직일 때 3으로 움직이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일체 삼룡으로 해서 네. 이제 일신이지만은 안에는 삼신을 담고 있다 그래서 조교치 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비람삼의 그 개념을 봤을 때는 지금 일이라고 하는 그 일수라고 하는 그 용이 그 삼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3과 7의 관계에서는 네. 칠수의 종교라고 하는 어떤 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칠의 어떤 그런 뭐 칠성을 일곱신을 얘기하는데 네. 이 3이라는 것도 이 삼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일수가 3이 되는 이제 그런 걸 포함했을 때는 그 좀 가능한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주원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참 많이 등장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시즌 3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것도 진짜 멋있거든요. 이제 세력을 점점 키워서 바다를 건너와요. 건너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군대를 이제 무결병이라는 군대를 얻어요. 무결병이 뭐냐면 거세를 한 거예요. 거세. 그래서 남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못하는 군대인데 감정도 없고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서 그러니까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는 군대 무결병을 8,000명을 길러놨어요. 그리고 얘는 이 길른 얘는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데너리스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사요. 사가지고 이 군대로 사자마자 노예 20만 명을 해방시켜요. 와. 완전히 거기서 막 노예로 막 생활하고 힘들게 막 있던 처절하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요. 그래갖고 야 진짜 데너리스가 나중에 구원자가 돼갖고 정말 왕인가 보다 했죠. 근데 마지막에는 좀 달라지지만 근데 이 장면 요 대사가 참 이게 모든 걸 보여주는데 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책사도 생기고 막 생겨나기 시작해. 네. 이분은 데너리스 타가리엔이시다. 폭풍의 딸, 불타지 않는 자. 웨스테로스 7왕국의 여왕이시며 세 마리 용의 어머니시다. 이게 되게 멋있게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장면이 끝내줘요.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하면서 숫자 7과 3에 대한 걸 다 언급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해방시키고 북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진짜 위용이 어마어마한데 네. 8,000명의 무결병을 데리고 세 마리의 용을 거느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북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숫자 3이 나오고 7월국을 통일하니까 7도 나왔지만 네. 8,000명이라는 8수가 나와요. 38이 나와요. 38. 저는 이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8목. 이게 이제 동방이 동하는 거잖아요. 네.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힘을 진짜 얻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실제 대륙을 통일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거든요, 이게. 이게 38이에요, 38. 우리가 이제 나는 38선에 있다. 나는 이제 난이 동하는 건 38선에 있다고 이제 상대님 말씀으로 있는데 네. 이번에 오는 상시름 대전쟁, 역사 대전쟁 이게 이제 실제 38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중이 이제 붙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상시름에 이제 천지공사 도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돼. 최후의 전쟁이 저는 이런 게 38목으로. 이게 좀 약간 많이 소름 돋더라고요.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일어날 정도로 이게 과한 해석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전쟁 시즌 3의 전쟁이라는 거죠? 시즌 3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이 전진하는 장면인데 용 세 마리가 가고 8,000명이 밑에서 막 가는 장면이 와 끝나죠.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다. 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숫자 7과 3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서 원류가 왔을까? 결론을 다 얘기를 하기로 했지만 네. 실제로 이 정리해보면. 마틴이 어디서 얻었을까? 뭐 지금 음. 얘기한 그 보병공 모금소가 저는 진짜 유력하겠다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마틴 스스로가 인터뷰에서도 네. 자기는 이 수메르 역사에서 이제 인류의 그 처절한 그 과정들이 이게 언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수메르 역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수메르는 천산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12환국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인류 최초의 국가. 여기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한 6천 년 전쯤에 동서로 이렇게 거대 이동을 하게 되고 동쪽으로는 배달국의 이제 한 축이 가고 네. 서쪽으로는 우루국과 이제 수밀리국이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서양 문화, 기독교의 문화의 이제 뿌리가 되는 수메르 문명이 이제 건설하게 된다. 네. 이게 이제 큰 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삼칠 문화가 건너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수메르의 이제 이 삼칠 문화와 천부경 문화가 네.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핵심을 가져가게 됐을 거고 음. 그 문화에 대한 기록들로 왕자의 게임에 그 문화에 이 삼칠 코드를 넣게 된 게 아니냐. 저는 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제 부도지라는 책에 보면은 네. 그때 이제 마고성에서 네. 우리가 말하는 15,000년 전, 그리고 네. 12,000년 전 지금 했던 그런 얘기와 같아요, 거의. 그때 이제 마고성에서 네 군대로 네 종족이 이동하게 될 때 가져간 것이 뭐냐면 천부삼일이라는 거를 가져가는 걸로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한 군데서 있다가 흩어질 때 그걸 다 이제 가지고 간 거죠. 또 종통의 상징으로. 예, 그래서 이제 천부 삼인을 네. 가져가서 이제 그들이 문명을 새로 건설하는 기반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메르 왕조에서 처음서부터는 아니고 이제 수메르가 이제 분열돼 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4,300년 전에 이제 수메르 전역을 통일한 왕을 사르곤 왕이라고 하는데 아, 그렇죠. 사르곤? 이름이 멋있는데? 이 사르곤 왕이 특징이 이제 있죠. 일단 네. 첫 번째 상투를 틀었다. 벽에 이제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이제 상투를 틀고 있거든요. 신비롭다. 그리고 이 중동 지역 이쪽에 수메르 사람들의 네. 그 비밀을 밝힌 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라는 책을 쓴 뭐 크레모 교수 같은 사람은 그들은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뭐 블랙헤디드 피플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60진법을 쓰고 여러 가지 문화에서 네. 이 우리나라 문화, 동양의 동이족 문화랑 비슷한 게 되게 많다. 이건 아마 이제 뭐 그 사람들이 한국이나 이렇게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한국에서 건너간 그런 문화를 거기에서 이제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가장 큰 게 수메르인데 교차어를 썼다는 게 우리가 똑같은 언어 형태를 썼다는 것이 가장 큰 결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인도 아리안 계통의 네. 언어를 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교차어를 썼다고 하고 또 우리하고도 발음이 같은 게 많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교차어는 이게 어미에 이제 뭐가 이렇게 붙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웃는이가 은는 이가 뭐 이런 게 이제 네. 붙는 건데 그게 그런 언어가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말이 있고 뭐 헝가리도 이제 교차어를 좀 쓰는 걸로 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수메르에서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떤 언어적인 유사성은 그냥 생기기가 극히 어렵다. 그렇죠. 우연으로 발생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사르곤 왕이 들고 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나무 열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무가 이제 신단수로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남아 있죠. 저희 이제 그 환단국이 북콘서트 LA 뉴오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 자체가 전부 삼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고 삼수로 전부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또 이제 사르곤 왕이 상투툰 사르곤 왕이 들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삼으로 돼 있다. 여기서 그래서 3이야. 예, 사르곤 왕, 수메르 전역을 통일한 왕인데 네. 그 상징성, 이거는 왕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징성이죠. 그렇죠. 수메르 문명 자체의 상징성이 삼수로 돼 있다. 그리고 이 삼수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수메르 문명은 원래 7 주신이 그 국가의 운명을 심판했다고 나오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종도사님의 황코원에 보면 읽어주실래요? 수메르의 일곱신 문화가 기독교 신학 요한계시록에 하느님의 7영으로 전승되었다. 영어도 해주면 안 돼요? Seven Spirits of God. 오, 예, 좋아요. 7 성령은 성령 문화의 결론이다. 수메르와 유대의 7수 사상은 동방 한민족의 시원 조상이 세운 환국으로부터 천산을 넘어 전수된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그대로 네. 신약에 이제 이런 칠수 일곱 교회, 일곱 언덕 뭐 이게 계속 나오죠. 일곱 천사.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가장 그 이렇게 정점을 찍은 게 네. 하나님 앞에 일곱 성령 이게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메르의 이제 일곱 신 문화가 네. 유대족이 이제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어차피 여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쭉 이동을 해가서 갔지만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갔다.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다 가져간 게 아닌가. 그래서 세븐 스피리트 오브 가드 신의 하나님의 일곱 영. 예. 이런 칠성령 문화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벌써 네. 기독교의 원래 그 문화에서는 네. 실제 이게 다신 문화였지 유일신 문화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네. 종두사님께서 이제 쓰신 개벽 책에도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도 네. 기독교를 정의하면 네. 10무국을 시대를 예고한 그 지향하는 칠수의 종교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의 종교. 예? 불의 종교. 예, 불의 종교. 예. 빨간 그렇죠. 십자가. 그러네 빨간 십자가. 아니 빨간 십자가가 원래 그 칠수를 뜻한다고 네, 그죠. 얘기를 하고 있죠. 숫자 빨갛고 그건 네. 불.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색 있는 십자가, 시대 십자가. 그러니까 이게 칠수에 대한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도 우리도 이제 칠성령에 대한 문화가 네. 물론 이제 부처칠성으로 해서 칠성님을 모시는 네. 이제 하나님을 칠성님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또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일곱 신에 대한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천주, 지주, 병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하루에 한 번씩 모시는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칠의 제신력이라 해서 일주일을 7일로 삼게 되는 이제 그것이 거기서 아니 나왔다. 그게 거의 이거 그렇죠, 저기 그 맞아요. 왕자의 게임 칠수인 것 같은데. 그 맞아요. 그 하루에 한 신에게 네, 맞아요. 계속 그렇게 제사 해요. 지내서 그래요? 일주일이었던 똑같은데, 것 그럼? 같아요. 맞아, 맞아. 칠의 제신력이 이제 그래서 이제 칠의 제신력이라고 맞아요. 일곱 번 제사를 신에게 제사 지낸다. 그래서 그 이제 역법이다 해서 칠의 제신력 거기서 나온 게 일주일 7일을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그리스나 뭐 서양에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동양에서도 이미 이제 칠수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이미 서양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썼던 기록이 이제 지금 칠의 제신력이라는 걸로 지금 이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월화수목 금토일 다 여기서 나간 겁니다. 예, 오늘은 요 정도까지 아마 네. 이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네. 이 왕자의 게임의 진짜 이제 핵심적인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또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지구상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네. 이렇게 저희 역사 문화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왕자의 게임은 더군다나 진짜 수많은 콘텐츠들이 이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많은 팟캐스트와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해석 같은 것들이 나왔지만 네. 저희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양질 고퀄리티로 이렇게 네. 들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즌 2 시작했으니까 많이 네. 시청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뭐, 팟캐스트는 엄청난 스포를 지향합니다. 예. 뭐 스포 듣기 싫은 분들은 참고해 미리 주시고요. 끊으셔야 될 네.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마무리 얘기는 저희들이 항상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오랜만에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한 마디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 선생님? 저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왕자 게임을 안 본 사람으로서 요약본은 보신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유학본도 뭐 조금만 본 사람으로서 네. 이게 참여했다는 게 참 그 참여되나 싶을 놀랍습니다. 정도로. 아니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크게 의미를 안 두고 보거든요. 뭘 볼 때 그냥 재미로 보고. 근데 하여튼 우리 이제 한 프로? 한 PD님? 한 기자님? 한 프로라고 해주세요. 2%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한 프로님께서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있구나 라고 그때 저는 이제 알게 되는 게 많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보고 이제 이런 건데 너무 많아서 저는 못 봤어요. 영화는 이제 그쵸. 보긴 해도. 이건 보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런 문화가 다시 태동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지장이라든가 뭐 마블도 그렇고 전부 다 그리고 지향점이 해리포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그게 사실은 있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있던 문화인데 지금의 이제 기성 어떤 문화, 네. 종교 이런 거에서 스피 아이들처럼 그들이 가졌던 종교가 이렇게 말살되고 지하로 숨고 하지만 명맥은 이어온 거죠.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것이 천대받고 하면서 이제 내려온 것처럼 서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천대받으면서도 그 문화를 지키고 해서 그 문화가 다시 폭발을 하는 네. 이제 그런 계기를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전 사실 저도-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그렇게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매체의 힘을 빌려가지고. 공감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인 문화가 네. 산년 원시 반문처럼 네. 그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원시의 그런 문화를
어떤 시원의 문화를 네. 다시 일깨워서 이 후천의 문명을 쓰기 위한 그런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그 진행을 걷는 과정에서 그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 자리가 상당히 좀 많은 깨달음이랄까 상당히 그런 좋은 저한테도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정확하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저기 왕자의 게임 기대해 주세요. 네. 예, 뭐 다음번 때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내용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